이곳은 상하이의 홍차오역입니다. KTX 같은 고속열차를 타고 항저우로 갈 거예요. 상하이에서 1시간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인산인해의 느낌이 난다. 대륙의 기상이 느껴져.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봅니다. 야, 뭐 이런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러 그냥 이거 역 자체를 들어가는 거가 무슨 공항같이 되졌네. 원래 중국인들은 그냥 모바일로 티켓 탈 수 있다는데 외국인들은 실물 티켓을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실물 티켓 받으러 가고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여행해야죠. 야, 이거 뭐 중국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행하냐 여기를. 아. 일곱 시 20분에 인산이네. 와. 여기 명품이 있어요. 코치, 발리, 보스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진짜 무슨 공항이에요. 공항. 이 규모가 이게 명절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평일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한 5만 명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지금? 야, 진짜 가당치도 않은 규모다. 중국 와볼만 하네. 이런 것만 봐도 사람이 좀 커지네. 이게 땅덩이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기차 한 번만 타도 관광이 되네요. 와, 이것만 봐도 뭔가 느껴집니다. IT 기술, K-팝 이것도 국력인데 이거 자체가 국력이네. 이제 기차 타러 들어갑니다. 외국인은 끝줄에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섰어요. 지금은 이제 9시입니다. 여기 엄청 크네. 항저우에는 서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는데 과연 38도에도 아름다울 수 있을지 한번 경험해 보려고요. 항주 동역 우주전함 같은 엄청난 기차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약배 시작되는데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직 33도네? 아직 5도 남았다. 상하이 같이 높은 건물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예보상으로는 38도인데 실제로 12시 되면 40도 그냥 넘는다고 아저씨가 알려주셨습니다. 중국은 특이하게 좌회전을 하면 이쪽 차선으로 갈 것 같잖아요. 여기 제일 오른쪽 차선을 쓰더라고요. 유턴도 이 오른쪽 차선에서 해요. 아마도 지금 이제 좌회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좌회전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 차선에서. 신기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가 안 됐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 식당이 11시라서 먼저 한 군데 들렸다 갈 건데요. 여기까지 왔으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곳이죠.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 유적지 기념관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 유적지 기념관. 와, 굉장히 멋진 건물이네. 네네, 감사합니다. 전시시작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태극기가 있네. 이때는 태극 무늬가 빨간색이 위 있고 파란색이 아래가 아니라 돌아가져 있네. 1923년 101년 전에 상해에서 만들어진 태극기라고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긴 뭐 침실인가 보다. 한낮에 40도인데 이런 선풍기 하나로 당연히 버티셨겠죠. 여기가 정식 기념관 입구인 것 같습니다. 윤봉기 의사님께서 한 벽을 가득 메우고 계시네. 이 사진 옛날에 본 적 있어요. 너무나도 존경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참. 대한민국 광복을 기념해서 임시정부 모든 인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인가 봅니다. 가운데 김구 선생님도 보이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상해는 알고 있었는데요. 상해에서 항주로 그 외에 수많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항일투쟁을 계속 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다 일제의 탄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옮기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이동의 역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전시장의 마지막은 백범 김구 선생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음수사원 근본을 잊지 않음. 여기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기념품을 사는 거라서 날씨도 더운 김에 양살 하나 샀습니다. 이 전시 규모 자체는 그냥 뭐 걸으면 10분이면 걸을 수 있는 규모 있는 전시는 아닌데, 다루고 있는 전시 하나하나가 대단히 무겁고 울림을 주고 뜻깊은 사료들이네요. 항저우에 오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몇 배 더 임팩트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항저우 완전 메인 거리고요. 루이비통 매장 보이시죠? 이쪽에는 막 샤넬도 있고 뭐 난리 났습니다. 여기 애플 스토어까지 있네. 여기에 항저우를 대표하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점심 먹어보려고 합니다. 11시에 연다는데 오픈런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항주 주가
항저우 레스토랑트. 그냥 이름부터 그냥 일종의 뭐 서울 식당이죠. 그냥 1921년 창업된 China's Times Honored 브랜드. 정부에서 인증한 가게네. 와, 사람. 야, 이거 진짜야? 야,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오픈 전에 대기용 로비가 열려있는 것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오늘 이 식당에 찾아온 이유는 자오화지, 거지닭 때문입니다. 거지가 실제로 그 거지 맞습니다. 청나라 때 한 거지가 우연히 닭 한 마리를 얻은 거예요. 이걸 연잎에 싸서 진흙을 발라서 숨겨놓았는데 그 자리에 황제 건륭제가 지나가다가 야영을 하게 됐고 모닥불에 숨겨놓은 진흙닭이 구워져서 만들어진 요리라네요. 거지닭은 그야말로 항저우 지역을 대표하는 요리고요. 특히 이 식당의 거지닭이 맛과 차림새가 최고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게 지역을 대표하는 인기 식당 같긴 하네. 사람들 막 난리 났어요. 나부터 해달라고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완전 카오스인데? 혼돈의 카오스죠. 네, 들어왔고 일단. 여기 식당은 또 이렇게 QR코드 해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느려서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오버 테크놀로지의 폐해야 이게. 안 돼. 와이파이 안 된다니까 종이를 주셨는데 아니 이게 뭔지 알고 어떻게 시켜 이걸. 다시 한번 느끼지만 중국은 중국어를 못하면 거의 여행을 할 수가 없네요. 놀랍게도 40도 날씨인데 뜨거운 물을 줍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내가 존중해야 될 해외의 식문화. 김이 올라오네. 난 좋은데 조금. 뜨거운 물 좋아? 강한 사람이야. 一窍平安健康，二窍吉祥如意，三窍富贵满堂。来，轻轻敲三下。来，一窍平安健康，二窍吉祥如意，三窍富贵满堂。好的。谢谢。 와. 거지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잎일 거예요 아마. 되게 딱 밀폐가 되어 있는지 기름이 고여 있는 모습이고요. 닭 자체는 그냥 한 1kg 정도 연계해주라는 닭인 것 같고 보니까 이 안에 있었는데도 습기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완전 마이야르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네요. 닭 다리 좀 뜯어보겠습니다. 설마. 와, 상상 초월로 부드럽다. 그리고 닭발을 안 자르는구나 중국은. 우와,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백숙 같은 느낌도 있는데 겉이 구워진 백숙.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고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날개가 너무 연할 것 같아. 이 안으로 뭔가 있어. 길다란 목이 있어요. 뭔가 이 안에는 안 좋은 예감이 좀 드네요. 한번 열어볼까? 이 안에 설마 머리가 있어. 머리가 그대로 있어. 그냥 위에서 뜯어 먹을게요. 네, 아이 컨택 하면서 먹지 못할 것 같아. 와, 이게 거지닭이구나. 진하다 맛이. 살이 연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아우, 좋네. 닭 가슴살 한번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나온다. 젓가락으로 쭉쭉 올라올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기름 속에서 끓이듯이 익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맛있다. 간하고 후추가 절묘하고 닭 자체의 맛이 좀 다릅니다. 이 기름이 당연히 이 닭에서 나온 기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진하고 풍부한 맛이 납니다. 밑간을 잘했어. 발톱이 너무 세. 발가락을 핥지 못할 것 같고 안에 있는 살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개꿀 맛입니다. 닭발이니까 콜라겐 덩어리로. 콜라겐 좋고요. 무엇보다 이게 118원. 그러면 2만원 초반? 이 한 줄을 대표하는 식당에서 파는 완전히 매운 메뉴가 22,000~23,000원. 괜찮네 진짜. 한편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들고 닭발이랑 머리를 힘들어하는 거는 뭐 세상 사람 똑같을 것 같지만 맛은 제가 볼 때 한국인 중에 이걸 발라줬을 때 힘들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거지닭은 한국인들이 입맛에도 맞고 우리의 그 진흙, 유황, 오리 뭐 이런 요리들 때문에 어색하지도 별로 않고 맛있는 요리입니다. 아우츠 동파약 구경하러 가야지. 네. 와, 이게 동파약입니다. 이렇게 한 조각씩 주시는 거야. 와, 항저우 하면 동파육이죠. 동파육은 좀 제대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동파육의 원조집 항저우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 이렇게 더워서. 바로 앞에 이 호수가 있습니다.
서호라는 호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항저우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호수입니다. 야, 여기 배 타는 게 관광인가 보다. 저 멀리 배 탄 분들 엄청 많네. 아니요. 이 날씨에 저 노저면 저거 어떻게 사냐. 우와. 뭐, 너 무슨 새들이야, 이거? 비둘기인가? 이 친구가 왜 피리로 불고 있어, 왜? 피리로. 대단한 공원이요. 아름다운 호수야. 하우츠. 하우츠 맛있다지. 해나우. 이거 봐. 이게 유람선이지. 이게 대륙이야. 야, 여기 또 공주님과 왕자님이 계십니다. 무협지. 비주얼이 의천도령기였습니다. 저분들 다람쥐 갖고 논다. 다람쥐. 아유, 맛있게 먹네, 아주. 이런 데가 이제 옷 대여점이구나. 의천도령기 의상 입고. 멋진 도시다. 이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다리에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줄 알고 한국에서 아이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로써 나의 목이 지켜진다. 자, 만반의 준비라고 떠나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땡볕. 여러분, 이 앞에 가는 분들 그림자가 딱 그 발 아래만 있는 거 보세요. 그냥 해가 중천, 말 그대로 가운데 준 하늘천, 진정한 중천입니다. 우와, 엄청난 연꽃들이 있네.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좀 낫다. 우와. 와, 이 아름다운 호수를 낀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항저우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가장 오래됐으니까 동파육도 가장 오래된 식당 로우 와일로우에 도착했습니다. 와, 니하오. 1848년 차이나 타임 오너드 브랜드. 이것도 뭔가 대단한 거겠지? 뭔가 이건 유물인가 본데? G20대 여기가 식사를 했었나? 야, 여기 동파육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소동파겠네. 동파육의 동파가 북송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소식의 호입니다. 소동파라는 중국 드라마가 있을 정도니 보통 시인은 아닙니다. 확실히 위인이에요.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파육은 홍소육이 뿌리인 요리인데요. 소동파가 항저우의 지사로 부임했는데 아까 보신 서호호수에 제방 쌓는 사업을 잘해서 포구에도 범람이 없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감사하다고 돼지고기를 선물했고요. 요리 매니아였던 소동파가 자기 스타일대로 홍소육을 커스텀해서 나눠준 겁니다. 통치도 잘해, 시도 잘 써, 요리도 잘해. 백성들이 팬심에 넘치니까 이 새로운 돼지 요리를 동파육이라 부르게 된 거죠. 와, 자, 레스토랑 클래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쉐쉐. 어우, 와, 진짜 좋다, 홀. 이거 진짜 좋다. 식당이 너무 예쁘다. 동파육, 그렇지. 이게 레스토랑 뷰입니다. 와. 나무 조각도 장난 아니고 완전 멋있습니다. 나왔다. 왠지 한주 맥주인 것 같은 거 하나 골라 사봤습니다. 이거. 너무 시원해. 시원하니 맛있네요. 튀김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맛? 동파육 나왔다. 쉐쉐. 이게 맞아. 놀랍게도 본토의 동파육은 이렇게 한 조각을 한 그릇씩 주는 게 근본이래요. 사실 조각이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딱 한 입거리? 딱 공깃밥 하나 먹을 정도? 28이었으니까 한 5, 6천 원? 싸진 않죠. 여기가 워낙 고급 레스토랑이고 역사가 오래된 레스토랑이라서 가격은 좀 세네요. 그리고 당연히 요거 줍니다. 빵도 줍니다. 빵 찢어가지고 동파육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죠. 밥은 내가 시켰어. 자,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동파육. 그다음 이거는 저 서호에서 나는 물고기를 튀긴 다음에 양념한 요리 같아요. 항주를 대표하는 물고기 요리라고 하고, 이쪽은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길래 맛있어 보여서 시킨 두부 요리입니다.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아마도 생선가루 같아요. 그리고 밥도 시켰습니다. 쑥 들어가네. 이야, 아이고, 아주 연하고 부드럽고 탱글탱글합니다. 껍질 부분은 쫀득쫀득하고요. 뒤집어 보면 안에 이렇게 살코기가 보입니다. 1848년부터 만들어진 동파육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짜고 달고 기름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세 가지가 뭐였단 얘기죠. 쌀밥에다가 동파육 딱 올려서 이거죠. 동파육 덮밥. 딱 맞다. 이렇게 먹는 게 간이네. 자, 동파육을 빵이랑 주기 때문에 이 빵이랑도 한번 먹어볼게요. 딱 동파육 딱 얹고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아, 또 이거랑 먹으니까 맛있네. 동파육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지가 뭔가 다르냐, 원조는 달라느냐 그러지는 않네요. 한국에서 먹는 동파육이랑 같은 요리입니다. 한국에서도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냥 여기가 특출나게 더 맛있다거나 뭔가 더 특징이 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삼겹살을 간장, 설탕, 부드럽게 만든 요리 딱 그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는 동파육이 엄청 고급 요리라서 막 한 그릇에 막 5만 원 막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 조각씩 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동파육을 좀 잘못 먹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원래 이렇게 한 조각만 딱 밥이랑 먹고 이렇게 반찬으로서 먹는 음식이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거에 환상에 빠져가지고 너무 한상으로 확 차려 먹는 건 아닌가. 사실 여기 비계도 있고 막 그래서 먹어보니까 한 끼에 한 조각 먹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동파육 맛을 새로 알았다기보다는 동파육 먹는 법을 제대로 알았다. 이 항주에서 동파육 먹은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가게에서는 이런 정육면체가 아니라 슬라이스해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정육면체로 만들어야 되고요. 정육면체를 한 조각씩 내는 게 근본이다. 물고기 요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튀김까지는 아니고 생선 찜에다가 얹어놨다는 느낌입니다. 소스는 탕수육 그 자체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심지어 그 과일 맛까지 똑같고요. 생선이 상당히 맛있네. 진짜 부드럽다. 혀의 압력만으로 으스러지는 그 맛있는 생선의 맛이라서 이거 대표 요리만 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해물엔 엄격하니까 이거는 그냥 찜일 때 더 맛있지 않았을까. 이 생선을 못 느낄 정도로 좀 소스가 세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야, 폭신폭신한 두부 위에 마시멜로우 같은 두부 위에 뭔가 올려져 있어요. 두부튀김은 맞는데요, 놀랍게도 순두부튀김입니다. 저 살면서 순두부튀긴 거 처음 먹어봐요. 근데 정말 맛있네요. 부드러워. 중국 전역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동네 음식은 다 부드러움을 많이 추구하네 보니까. 좋습니다. 아이고, 나름 유명한 가게 4군데를 가봤는데 저는 입에 안 맞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으면서 단 한 입도 액한 게 없었어요. 거지닭에 그냥 머리 있던 거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는 각오하고 오잖아 다들. 이게 레스토랑이 너무 멋있어. 야, 이건 사람이 다 조각했으려나? 3D 프린터로 하지 않았겠지만, 야, 엄청난 작품입니다. 여기 디테일 보십시오. 대단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륙의 기상 레스토랑. 살면서 또 이렇게 넓은 데를 또 가볼 날이 있을까? 야, 나오자마자 이런 풍경이 반겨줍니다. 유일한 단점, 여기까지 택시가 안 들어온대요. 자, 이곳은 레고 항저우 지점입니다. 여기 항저우의 유명한 탑이나 의천도룡기 레고 같은 것도 볼 수 있네요. 여기 미니 피겨 팩토리라고 자기만의 레고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완벽스. 오케이. 이거 창피하게 이렇게 써있는데? 괜히 이름 넣어가지고. 와우. 좋다. 이것이 바로 육식맨. 와, 진짜 너무 귀여워. 자, 택시 타고 마지막 장소로 이동합니다. 고고. 여기는 전통거리라고 해서 와봤거든요. 여기도 소란스럽네 아주. 우리 관운장 성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저 수염 표현 보십시오. 와, 이거 거지닭인가봐. 여기도 거지닭이 있네. 거지닭 가게들이 메인이구만. 와, 이거 진짜 진흙이네. 진흙에다 싸우고 계시네. 여기 크리스피 삼겹살 있다. 잘 만들었는데. 여기 이게 크리스피 삼겹살이 많네. 여기 이것도 크리스피 삼겹살 아니야? 유튜버한테 검증을 받았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크리스피 삼겹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미리 해놓은 걸 주는데? 아닌 것 같은데? 쉐쉐. 과연 얼마나 크리스피할지.
안 크리스피한데 하나도. 그냥 수육이요. 저도 크리스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유튜버지 않습니까? 바로 안 튀기면 원래 크리스피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맛은 있네. 향신료 맛있다. 향신료. 아, 거리가 아주 예쁩니다. 딱 좋은 야시장이요. 사람들도 진짜 많고, 여행 많이 다니는 분들이나 여행 유튜버 많이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밤에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특권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은 되게 쉽죠. 전 중국은 아리까리 했는데 쉽네요. 여기 관광 됩니다. 밤에도. 여기 뭐야? 여기 일단 손오공 계시는데? 아우. 에?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 여우도 있고. 이거 진짜 귀신의 집인가? 귀신의 집에 누가 이런 걸 달아놔? 그냥 기념품 가게인데 이 푸핑을 미치도록 멋지게 만들어놨네. 장사 잘 되고 싶으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낚인 김에 옷들 좀 구경하고 갈게요. 이거 뭐 되게 특이한 옷들이 있네. 그거 이거잖아, 그 의천도릉기 스타일.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어디 스타일 옷이지? 걷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관광지예요. 거리 조성이 너무 잘 돼 있고 사람도 많아서 활기도 있고 스트리트푸드도 좋고 여러모로 참 장점이 많습니다. 아유, 저기 강아지도 있네. 슈나우저가 있네. 아유, 저 조그만 강아지도 있네. 아이고 귀여워라. 여기도 귀여운 애들 있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뛰어간다 얘네. 개판 나겠다. 그냥 걔 반상해 놨어. 이렇게 앉으니까 뭔가 중국의 고위직 관리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거의 벌집 같은 게 너무 뜨겁습니다, 이 의자가. 아무튼 이렇게 상하이와 항저우 미식 여행을 다녀왔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 아무래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고기보다는 해물이 강하다는 이미지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 있는 동안 먹은 음식들이 전부 다 아주 빼어나고 특별하게 훌륭했습니다. 상하이가 이 정도인데 다른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전역을 돌면서 맛있는 중국 요리 전부 다 먹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시맨이었습니다. 谢谢，再见。